첫 번째 세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커리어, 내가 설계하는 법.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누군가한테 권유를 할 때, 또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때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왜? 내 커리어를 설계해봤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아마 한 100명 중 한두 명 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한 번도 설계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다면 왜 커리어를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커리어를 설계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고퀄리티 교육을 받고 부모님 네트워크가 워낙 단단하니까 내가 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커리어가 열린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부르죠. Born to be 갑. 그리고 Born to be 갑은 커리어 설계 따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우리죠. 커리어 설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잔인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기본값은 기업 앞에서, 평가자 앞에서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커리어 설계예요. 내가 내 커리어를 내가 설계하느냐, 아니면 회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안에서 나를 그냥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 차이죠. 지난 5년간 2만 건 이상의 이력서를 검토했고요. 1000명 이상을 면접, 채용, 인사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50명 이상의 직장인들을 원어원 또는 그룹 코칭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스스로가 그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많아야 정말 1, 2%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은 저를 찾아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갑인데 왜 찾아요? 왜 멘토링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98% 이상에 해당하는 을인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저는 을의 대표적 사고 3가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3가지 중에서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나는 아직 실무자라서요. 연차도 얼마 안 됐고 경력도 짧아서 앞으로 기회가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팀장님이 시키는 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묵묵히 일하면 알아줄 거라고 믿죠. 두 번째입니다. 제가 막 야근에 주말 근무에 막 꿈에서도 회사 꿈을 꾼대요. 그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대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인정도 받고 연봉 1억 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는 거죠. 세 번째, 지난번 프로젝트가 되게 성공적이었대요. 그리고 요즘 진행하는 프로젝트 성과도 꽤 잘 나오고 있고 동료들의 피드백, 상사의 피드백도 원원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결과로 내가 보여주면 입업평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죠. 성과가 나면 인정해주고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죠.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괜찮다고 믿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1년은 또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경력, 노력, 결과 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평가와 결코 비례하지는 않아요. 애석하게도.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평가하는 사람의 시선에는 그저 one of them,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내 커리어의 차별점 98% 이상은 하고 있지 않는 이것 뭐였죠? 바로 커리어 설계입니다. 3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서로 배타적이네요. 맞습니다. 이 3가지에 다 해당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당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이 커리어 설계라는 거 대체 어떻게 하나요? 싶죠. 방법이 생각보다 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메모장이랑 펜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댓글창에 키워드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 커리어 설계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네이버 지도라고 비유합니다. 꼭 네이버 지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카카오 맵도 있고 티맵도 있고 뭐 많은 앱들이 있지만 저는 네이버 지도를 많이 써서 네이버 지도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할 때 보통 지도 앱을 켜죠.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팀에 어떤 앱이든 좋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는 거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출발지를 정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지? 먼저 보죠. 두 번째, 목적지를 보죠. 내가 가려는 곳이 어디지? 마지막으로 출발지랑 목적지랑 이게 두 개가 정해지면 경로, 어떻게 갈 것인지 수단과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셋 중에 내가 하나라도 정하지 않으면 지도 앱이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죠.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참고로 진짜 심각한 길치예요. 최근에 또 이사를 했는데 집에서 한 30m? 30m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 정도만 떨어져도 다 같은 집 같아요. 길을 못 찾아갑니다. 무조건 저는 지도 앱을 켜야 돼요. 커리어도 똑같습니다. 이 셋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커리어는 멈춰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퇴근 시간이 되고 퇴근하면 이제 집으로 가나요? 아니죠.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출근을 합니다. 회의하느라 밀려 있었던 진짜 내일들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야근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야근해도 결국에는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죠. 집에 돌아와도 쉬지를 못해요. 심지어 꿈까지 이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이제 주말을 기다리죠. 그래서 기다리던 주말이 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좀 꽂혀서 결제해놓은 강의도 들어야 되고 AI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로 개발도 합니다. 그런데도 내 평가는, 내 통장의 잔고는 제자리 걸음인 거죠. 자, 이제 제자리에서 한번 탈출해 보려면 결국 내 커리어 설계 1단계, 나의 커리어 출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출발지가 뭐냐 싶죠. 이 여러분들의 커리어 위치를 가리키는 신호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수많은 신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받는 평가 결과. 실망하셨나요?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내가 회사에서 받았던 그 연말 평가 결과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내 연봉이 얼마나 오른가도 굉장히 큰 신호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도 평가에서 중간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연봉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 억울해도 나는 그냥 중간 정도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별로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탑 티어를 받은 거예요. 또는 연봉이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내 위치는 탑 티어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위치 말고 회사가 보는 내 위치, 그게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중간평가, 연말평가 1년에 많아 이제 2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평가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조직장분들이 이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 신호들을 잘 알아차려야 해요. 이 보조 신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릴게요. 동료들의 피드백,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칭찬인지, 팀장과의 원어원 대화, 어떤 톤으로 어떤 주제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나오는지, 회의실에서 내 발언권도 중요합니다. 내 말이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닿는지, 아니면 그냥 의견 하나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무시당하는지, 중요한 일이나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게 나한테 오는지 아니면 매번 다른 사람한테 가는지, 이런 신호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호를 신호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기대와,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현실의 갭이 자꾸만 벌어져요. 그래서 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원원에서 좋은 평가 받았는데, 항상 일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왜 평가가 이러지? 왜 연봉은 이러지? 이렇게 의문이 누적됩니다. 신호를 잘 못 읽으니까.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98%가 하지 않고 있다니. 동지들이 많네요. 네, 맞아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뼈 맞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뼈 맞으셨다니.
KPI 설계에서 출발지 설정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지표를 세우고 어떤 프로젝트를 세울 때 그 KPI를 먼저 뭐 찍고 가거나 위에서 내려올 때도 있고요. 어떤 OKR 세팅을 하죠. 어떤 걸 성공 지표라고 볼 것이냐. 그런데 그 성공 지표 말고 베이스라인이 있어요. 지금 현재 뭐 고객 CS 상담률이 20%인데 우리는 이거를 25%로 더 개선하는 항목으로 높일 거야 라고 하면 20%가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죠. 즉 나의 베이스라인을 아는 것, 그게 출발지가 됩니다. 미나 마이크 님이 근데 평가라는 게 진짜 역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게 더 많다 보니 정확해요. 미나 마이크 님 정확합니다.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거를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저 사람 맨날 정치질해 라고 안 좋게 표현하지만 사실 정치질은 필요하며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쓰면 그건 좋은 정치질이에요. 그런데 이걸 남발하면 안 되겠죠. 그걸 어떻게 쓰냐가 사실 우리의 성패가 갈릴 수 있죠. 오스카 848님이 주위의 선한 영향력, 조직 내 좋은 평판. 그걸 받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림상진님이 매니저랑 하는 원어원 미팅이 어렵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원어원 미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원어원 미팅은 팀장이 팀원한테 우리 한번 싱크업 맞춰볼까? 너 요즘 프로젝트 진행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하고 잡는 게 원어원이 아닙니다. 원어원은 오히려 팀원이 팀장을 대상으로 또는 그 위 레벨도 좋아요. 내 조직장하고 한번 커리어에 대해서 계속 정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원어원을 하는 거고요. 그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많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늦어도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평가가 없는 기업은 어떻게 저를 평가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보조 신호를 많이 보셔야 돼요. 평가 없는 회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 신호라는 거, 동료들과의 피드백, 팀장과의 대화, 회의실에서의 내 발언권, 아니면 담배 타임, 모든 시간에서, 모든 순간에서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성패가 갈리죠. 이 신호를 잘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답답해서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 많죠. 5월, 6월, 7월, 6, 7월이 이직의 달입니다. 연말평가를 한 3, 4월에 받고 인센티브까지 받고 나면 다들 떠날 채비를 해요. 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 의해서 억지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회사가 좀 문제라서, 이 회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내가 새 회사로 가면 다르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요, 같은 패턴이 또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새 회사 가서도 똑같이 신호를 못 읽으면 이 패턴이 반복돼요. 회사를 옮기면 동료가 바뀌죠. 팀장도 바뀌죠. 평가 시스템도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그런데 내 위치를 읽는 능력이 안 바뀌면 옮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커리어 주도권은 새 회사로 옮긴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신호를 얼마나 잘 캐치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출발지, 커리어 위치는 한 줄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자꾸 같은 자리를 맴돌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현재 내 커리어 위치, 출발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정말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커리어 설계법 첫 번째 단계,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출발지였습니다. 리1236님이 신입사원인데요. 리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좋은 신호를 만들어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주신 맥락 안에서만 말씀드리면 내가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리드를 맡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 정말 좋은 시도입니다. 아무한테나 리드를 맡기지 않아요. 물론 정말 줄 사람이 없어서 맡겼을 수도 있지만요. 보통 회사가 손해보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입인데 리드를 하라는 그 신호를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 리더십을 그럼 잘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팀장과의 원오원은 그 사이에 중간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분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더 높은 분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원어원이라는 게 꼭 팀장과 조직장과 하는 건 아니고 동료와 또는 내 팀원과 그리고 나의 매니저 또는 그 상위 매니저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팀장이 좀 쫌생이라 가지고 내가 그 팀장의 팀장하고 원어원 하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원어원을 해야겠죠. 메타인지가 중요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내 베이스라인, 출발지를 안다는 거는 메타인지,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변에서 보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 갭을 좁혀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출발지 단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설계 방법 두 번째는요. 아까 뭐였죠? 목적지입니다. destination이죠. 제가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일하세요? 일요일 밤 지금 2시간 동안 또 연휴도 꼈었잖아요. 좀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 왜 이 강의에 할애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은 일에 진심인가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일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거든요.